아이고, 어디 갔을까? 오늘 아침 할머니는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60년 넘게 차고 다니던 그 작은 손목 시계가 사라졌거든요.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그 시계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분명히 어제까지 차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져보셨습니다. 침실, 거실, 부엌까지 샅샅이 찾아보셨지만 시계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어제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던 기억이 떠오르셨습니다. 혹시 그때 할머니는 재빨리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서 말이지요.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쩐지 무거웠습니다. 그 시계를 잃어버린다면 어머님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공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어제 앉았던 벤치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낙엽 사이사이 잔디 틈새까지 놓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시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혹시 시계 못 보셨나요? 지나가는 아주머니께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시계요? 작고 금색인 손목 시계인데요. 어제 이 근처에서 잃어버렸나 봐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할머니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분들께도 물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조깅하시는 아저씨, 강아지 산책시키는 할아버지, 아이들과 놀고 있는 엄마들까지요.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함께 찾아주겠다며 도와주셨거든요. 어떤 분은 관리사무소에 분실 신고를 해보라고 조언해 주시기도 했어요.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할머니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1시간 넘게 공원을 돌아다니며 찾다 보니 할머니도 지치셨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셨거든요. 공원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네 다방이라는 정겨운 간판이 달린 조그만 가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커피 향과 함께 젊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아이고, 고마워요. 커피 한 잔만 주세요. 할머니는 구석진 자리에 앉으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을 바라보며 시계 생각에 잠기셨지요. 그 모습을 본 사장님이 다가오셨어요. 할머니,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그냥 소중한 걸 하나 잃어버려서요. 사장님은 할머니의 표정을 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함께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다 놓으셨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 아이고, 이런 걸 왜? 돈을 받으셔야지요. 괜찮아요.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거든요. 할머니도 항상 그러셨어요. 힘들 때일수록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사장님의 말에 할머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케이크를 한 입 드시니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어요. 어쩐지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손맛이 좋으시구나. 감사해요,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분명 찾으실 거예요. 소중한 것. 사장님은 할머니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시니 지친 마음도 달래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할머니는 사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시계를 찾으러 나서셨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희망적인 마음으로 말이에요. 카페에서 나온 할머니는 다시 공원으로 발걸음을 향하셨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공원 입구 근처 벤치에서 누군가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아, 영숙이 맞지?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셨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분이 손을 흔들고 계셨거든요. 자세히 보니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정이야? 그래, 나야. 아이고, 영숙아. 몇 년 만이냐? 할머니는 반가워서 얼른 벤치로 다가가셨어요. 어린 시절 단짝 친구였던 정희 할머니였거든요. 두 분은 서로 손을 잡고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반가워.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나도 그래. 요즘 손자 돌보느라 이 근처에 자주 와. 너는 뭐하러 왔어? 할머니는 잃어버린 시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희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계 말이야? 너희 어머니가 주신 그 시계? 응, 맞아. 60년 넘게 차고 다녔는데. 아이고, 그걸 잃어버렸구나. 나도 같이 찾아줄게. 두 할머니는 함께 공원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어린 시절처럼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지요. 정희 할머니는 영숙 할머니의 그 시계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그 시계 자랑하던 게 생각나. 참 예뻤어. 맞아. 어머니가 얼마나 아껴서 주셨는데. 내가 너무 조심성이 없었나 봐.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정희 할머니와 함께하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시계를 찾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누셨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첫사랑 이야기, 결혼 후의 삶까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꽃을 피우셨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손자는 잘 지내? 응, 고등학생이 됐어. 요즘 공부하느라 바쁘더라고. 우리도 참 많이 늙었구나. 손자까지 있으니 말이야. 두 할머니는 함께 웃으셨습니다. 비록 시계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오랜 친구와의 만남이 할머니에게는 더 큰 선물이었어요. 정희 할머니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온 영숙 할머니는 문득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 예정이었거든요. 시계를 찾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손주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 우리 민수에게 맛있는 걸 해줘야지.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달달한 호떡과 따뜻한 식혜를 만들기로 하셨어요. 밀가루를 반죽하며 손주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이 녀석 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을 텐데. 호떡을 부치며 할머니는 손주를 위한 편지도 쓰기로 하셨어요. 예쁜 편지지를 꺼내서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수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겠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편지를 쓰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주에게 줄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싶어서 서랍을 뒤져보셨어요. 그러다 옛날 사진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셨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젊었을 때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자식들 어릴 때 사진까지. 그 중에서 손주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을 골라내셨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줘야지. 할머니는 예쁜 액자를 꺼내서 사진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뒷면에 작은 메모를 붙이셨습니다. 할머니의 보물 1호 민수야, 사랑해라고 말이에요. 호떡도 맛있게 익고 식혜도 시원하게 준비됐습니다. 할머니는 상을 정성스럽게 차리셨어요. 비록 시계는 잃어버렸지만 손주를 위한 마음만큼은 가득했거든요. 민수가 기뻐할까?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손주가 올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이 되기 시작하셨어요. 손주 민수가 곧 올 시간이었거든요. 아이고, 비가 올 것 같은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슬소슬 내리던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우산을 챙겨서 현관 앞에서 기다리셨어요. 민수야, 괜찮을까? 우산 가져갔을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손주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할머니, 지금 가고 있는데 비가 너무 와요. 아이고, 우리 민수야. 천천히 와, 넘어지지 말고. 네, 할머니. 그런데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큰 우산 하나를 더 챙겨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빗속에서도 손주를 마중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옷이 젖었지만 개의치 않으셨어요. 골목 끝에서 민수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가방을 머리 위에 이고 열심히 뛰어오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민수야, 여기야. 할머니, 왜 나오셨어요? 감기 걸려요. 할머니는 큰 우산을 씌워주며 민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차가웠지만 할머니 품은 따뜻했어요. 우리 민수 많이 젖었네. 어서 들어가서 따뜻하게 목욕하자. 할머니도 옷 갈아입으셔야 해요.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비에 젖어서 엉망이 된 모습이 우스워 보였거든요. 할머니는 민수에게 따뜻한 수건을 건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욕 먼저 하고 와. 감기 걸리면 안 되잖니. 할머니가 먼저 하세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빨리 가. 비 때문에 생긴 작은 소동이었지만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따뜻한 옷을 갈아입은 민수는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간식에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호떡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민수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만들었어. 할머니는 편지와 액자에 든 사진도 건네주셨어요.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요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럼 우리 잠깐 공원에 나가볼까? 비도 그쳤고. 민수는 좋다며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우산을 들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비 온 후에 공원은 더욱 싱그러웠어요. 공원을 걸으며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시계 이야기, 카페에서 만난 친절한 사장님, 오랜 친구와의 만남까지요. 할머니, 그 시계 정말 중요한 거였죠? 응, 증조 할머니가 주신 거거든. 하지만 괜찮아. 더 소중한 게 있으니까. 더 소중한 게요?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야, 우리 민수. 시계는 시간을 재는 거지만 너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시계로도 잴 수 없는 소중한 거란다. 민수는 할머니 말씀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혹시 할머니 시계인가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민수가 들고 있는 건 바로 할머니의 잃어버린 손목시계였거든요. 어머, 이게 어떻게? 학교에서 오는 길에 공원 입구에서 주웠어요. 할머니 건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할머니는 시계를 받아들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더 기쁜 건 손주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튿날 아침 할머니와 민수는 마을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주최하는 마을잔치였거든요.
할머니는 특별히 김치전과 막걸리를 준비해 가셨어요. 할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마을 분들과 나누어 먹으려고. 혼자 먹는 음식보다 함께 먹는 음식이 더 맛있단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마을 분들이 벌써 모여 계셨어요. 할머니는 정희 할머니도 만나셨고 어제 카페 사장님도 보였습니다.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영숙이네가 김치전 가져왔구나. 이 집 김치전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해. 아이고, 별 말씀을요.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든 건데. 할머니가 만든 김치전은 금세 동이 났습니다. 마을 분들이 너무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민수도 할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 요리 정말 맛있죠? 저도 할머니처럼 요리 배우고 싶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그럼 방학 때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마을 잔치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르신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셨고 젊은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셨어요. 민수는 다른 아이들과 금세 친해져서 함께 놀았습니다. 할머니는 정희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마을 잔치를 바라보셨어요. 참 좋구나.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맞아. 요즘 세상에 이런 정이 어디 있겠어. 카페 사장님도 다가와서 어제 일을 물어보셨어요. 할머니, 잃어버린 거 찾으셨어요? 네, 덕분에 찾았어요. 어제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기뻐요. 해가 저물 무렵까지 마을 잔치는 계속됐습니다. 할머니와 민수는 마을 분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따뜻한 공동체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마을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할머니와 민수는 거실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찾은 손목시계를 차고 계셨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나도 그래. 우리 민수 덕분에 더 즐거웠어. 민수는 할머니께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사진 찍어요. 오늘을 기념해서. 좋지, 사진 찍자. 두 사람은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거든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너무 잘 나왔어요. 사진 속 할머니와 민수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우리 민수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할머니. 시계를 잃어버렸을 때 많이 속상했는데 지금은 전혀 속상하지 않아. 왜 그럴까? 민수가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더 소중한 걸 얻으셨으니까요. 더 소중한 게? 네, 카페 사장님의 친절함, 할머니 친구분과의 만남, 마을 분들과의 즐거운 시간, 그리고 저와 함께 한 특별한 하루요. 할머니는 민수의 말에 깊이 감동하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시계 하나를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얻은 하루였거든요. 맞아. 우리 민수 말이 맞아.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 할머니, 내일도 또 놀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할머니는 언제나 우리 민수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어제는 잃어버린 시계 때문에 슬펐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큰 행복을 찾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시간을 재는 시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는 손목 시계를 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고마워, 작은 시계야. 너 때문에 더 큰 선물을 받았네. 그렇게 할머니의 특별한 하루가 따뜻한 웃음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